I close my eyes and let my heart go back in time, you're still here like you were yesterday. I can make your heart stand still. I'm the only one who ever will. 자, 이전 세션에서 유성생식의 근본적인 이것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근데 이제 유성생식 자체가 약간의 일종의 베리에이션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진핵 생물들이 유성생식을 하게 되는 진핵 생물들이 전부 이전 시간에 봤던 그냥 그대로의 표준적인 유성생식을 하는 것만은 아니고, 효모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경우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라고 얘기를 할까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둘 다 사실은 겸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모는 이제 전 시간에 얼핏 언급을 했듯이 출하 효모, 버딩 이스트가 있고, 분열 이스트, 피전, 스키조, 세크로마이세스, 팜비가 있고, 출하 효소인 세크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가 있는데, 둘 다 사실 유성과 무성생식을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의 약간의 어떤 룰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효모 자체가 일단 반수체 효모가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반수체 효모를 계속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성생식을 하다가도 반수체 효모로서 있다가 환경 조건이 좀 열악해진다면은,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죠. 환경 조건이 약간 열악해졌을 때 이들은 반수체,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반수체 세포 효모와 수정을 통해서 이배체를 이렇게 복원을 해버리는 유성생식을 해버립니다.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1번 그림에서 보면 이 반수체 효모가 이렇게 있어요. 출하 효모겠죠. 이 버딩 형태로 이렇게 한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할 때 처음에 균등하게 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에서 무슨 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출하 효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세포로 분리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것은 무성생식을 통해서 계속 분열을 하는 것이니까 계속 이 반수체 세포들만이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도 이제 다른, 이쪽은 핑크색의 효모와 이쪽은 보라색의 효모는 둘 다가 서로 일종의, 이것을 메이팅 타입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 둘이 환경이 좀 열악해지면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유성생식을 하듯이 이 둘이 마치, 이 두 반수체 세포들이 마치 배우체였었던 것이라도 되는 듯이 둘이 수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합쳐서 이배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배체. 그러면 이쪽 타입을 보통 이제 알파 타입, 이쪽 타입을 A 타입 하는 식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메이팅 타입 두 개가 수정을 할 수 있지, 같은 종류의 두 개의 A 타입 반수체 세포와 또는 두 개의 알파 타입 반수체 세포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성생식을, 그런데 이런 유성생식을 환경 조건이 열악할 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 환경 조건이 조금 열악해지니까 무슨 음식 이제 영양분이 좀 부족해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그것이 바로 유성생식이 어떨 때 훨씬 더 이득을 가져오는지를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특성이라고 받아들여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배체 세포의 경우로 이배체 세포가 이제 복원이 되면은 이배체 세포인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분열을 그냥 무성생식으로 분열을 하면 이 세포는 계속해서 영원히 이배체 세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거 뭐죠? 감수 분열을 해버립니다. 그럼 감수 분열을 하면 이들은 각각의 반수체 세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수체 세포로서 또 계속 무성생식으로 계속 분열 하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상황에 맞게 이렇게 환경 조건을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효모는 그런 식으로 무성과 유성을 서로 왔다 갔다 영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식이 반수체냐 이배체냐라는 것을 마치 세포 주기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과 비슷한 양식으로 이 생식 주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리를 해 본다면은 동물, 식물, 균류에서 이들의 생식 주기가 물론 각각이 전부 반수체 시기로 지나는 요 시기와 이배체 시기로, 수정 이후의 이배체 시기로 지나는 주기가 각각 따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전 세션에서 봤던 이 그림에서 우리는 사람의 경우는 이 수정 이후에 요것을 접합자라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이것을 zygote라고 수정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세포 분열, 그 특정한 종류의 세포 분열, 유사 분열을 통해서 이 다세포 생물로서의 사람 개체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서 어느 특정 부위에서만 정소와 난소에서 각각이 여성과 남성에서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이 정자와 난자를 요 부위에서만, 다른 모든 몸의 부위에서는 체세포들이 계속적으로 유사 분열을 통해서 일생 죽기 전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요 생식 세포를 만들어내는 두 장소인 각각 남자와 여자의 정소와 난소에서만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반수체 배우자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 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다시 수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식물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 동물, 사람이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의 경우는 일단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반수체 배우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 반수체 배우자들은 여기서 다시 번복해서 이들이 세포 분열을 훨씬 더 해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반수체에서 반수체를 수를 불켜나가는 그런 세포 분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식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반수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다세포를 형성해서 다세포 반수체 시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것이 다시 이배체 세포로 돌아갔다가 다시 수정을 감수 분열을 통해서 반수체 세포로 있다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우리는 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마치 반수체 시기가 단세포로서만 존재하고 아주 다세포 이배체 시기에 붙어가지고서 의존해서 잠시 특정 기간 동안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닌 확실한 자기의 독립적인 어떤 기간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서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요 세대가 반수체와 이배체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alternation of generation이라고, 세대 교본이라고 그러고, 다시 말해서 식물의 경우는 식물만이 소위 말하는 이 세대 교본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림으로 보면, 동물과 식물을 그림을 보면서 구분을 해보면, 동물의 경우는 아까 사람의 경우에서 봤듯이 감수 분열을 이룬 다음에 이들이 그냥 계속해서 생식세포인 정자, 난자의 상태로만 있다가 각각의 단세포, 생식세포가 수정을 통해서 이배체인 접합자로
다시 귀속되는 그러한 과정인데 비해서 식물은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낸 첫 번째가 포자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반수체이죠. 근데 이 반수체 포자가 체세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배우체라고 하는 다세포 형태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또 체세포 분열을 여기서 해서 결국 또 같은 배수성인 반수체 배우자를 드디어 여기서 만들어낸 후에 다시 꽃가루라든가 암술에서 만들어지는 난자라든가 식물에서도 그래서 이들이 다시 수정을 통해서 이배체인 포자체를 복원을 해서 이것이 교대를 정말 그 두 기관이 이렇게 교대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좀 더 일반 생물 2에서는 좀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각각 어떻게 포자체에서 무슨 뭐 소포자, 대포자, 배우체, 그 다음에 정자, 난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식으로 구분을 하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쓴 그 포인트인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런 식의 세대 교본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 관찰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세대 교본을 통해 가지고서 반수체 시기의 개체로서 이제 다세포 생물로서 존재하는 그 기간이 식물의 진화 과정에서 하등 더 옛날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식물의 초기 진화 상태인 이런 무슨 녹조류라든가 무슨 뭐 선태, 고사리, 무슨 뭐 이끼 고사리 같은 그런 식물들은 훨씬 더 이 반수체 기간이 거의 주종을 반수체 시기가 거의 점점 더 훨씬 대표적인 주 시기를 이루고 있다가 그것이 점점 더 짧아지면서 점점 식물이 진화를 할수록 요 2배체 기간으로 지내는 이제 드디어 식물 진화의 정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꽃을 피는 식물, 현화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쯤 되면은 이제 드디어 거의 대부분의 그들의 생애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기가 2배체인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천사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세균의 경우는 물론 이 바이너리 피전이라고 하는 이분법에 의해서 세균은 무성생식으로 생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다가도 중간중간에 세균은 이것을 조금 보완하는 듯한 그런 차원에서 conjugation, 접합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는 요것에 의해서 유전자가 서로 다른 두 세균 세포에서 일부, 유전자 전체가 아니라 유전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외부 이제 이 기관이 여기서 이 전자현미경에서 확실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섹스 파일러스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어떤 단백질로 이루어진 두 개의 연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연결이 돼서 마치 공중급유기에 의해서 비행기가 이제 급유를 받는 것 같은 듯이 한쪽에서 이 급유관이 쭉 뻗어나가가지고서 급유를 해줘야 될 비행기에다 갖다 탁 붙게 되면 둘이 서로 이제 비행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급유가 되는 것과 비슷하게 그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 관이 이것을 이제 파일러스, 선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러한 이 접합, 세균의 접합, 컨주게이션을 수행하는 선모를 섹스 파일러스, 성선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균은 플라즈미드 DNA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은 이것이 세균 세포라고 하면은 세균에 원래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것이 세균의 염색체들. 그런데 염색체 외에도 바깥쪽에 있는 작은 원형의 둘 다 물론 세균의 DNA는 원형이지만 작은 크기의 이런 또 다른 독립적인 외부 DNA, 이것을 이제 플라즈미드 DNA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즈미드 DNA가 특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균에서
요 성선모를 통해서 다른 세균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내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갈 테니까, 그러면 이 플라즈미드 DNA는 최소한 유전자가 서로 교환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림으로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염색체 DNA가 있으면서 여기 플라즈미드 DNA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한 플라즈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균, 그래서 받기만 하는, 그러니까 항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따로, 세균도 사람이냐, 따로 이렇게 있게 되면서 언제나 한쪽으로 공여자에서 가진 이쪽을 공여자라고 하고, 받게 되는 세균은 수여자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선모 요 통로를 통해서 이 세균이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러면 세균의 플라즈미드가, 그럼 이 플라즈미드가 옮겨가면 이 원래 있었던 이 기존의 공여자에 있던 플라즈미드는 저쪽으로 자리 옮김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복제가, 플라즈미드 DNA 복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 새롭게 복제되는 그 DNA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둘 다 이제는 공여자와 수여자 둘 다가 이제 그 특정한 플라즈미드 DNA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미드 DNA는 스스로 복제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DNA 복제 기점이라고 하는, 이 모든 DNA는 복제 기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DNA 복제가 되는 것인데,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이 세균에 있는 염색체의 복제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멋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방식으로 세균의 DNA의 일부가, 물론 플라즈미드 DNA이긴 하지만 일부가 다른 한 세균에서 또 다른 세균으로 전파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 이 사람들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금 우려를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시키는 건데, 왜냐하면 플라즈미드 위에 있는 유전자들의 흔히 이제 항생제의 내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유전자들이 주로 플라즈미드 위에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른 세균으로 전파가 돼서 소위 말하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된 그 슈퍼 세균이라고 하죠. 요즘은 워낙 이 슈퍼 세균들이 많이 흔하게 퍼져가지고서 병원만 갔다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병원에서 바로 이런 슈퍼 세균에 감염이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럼 이제 어떠한 존재하는 현존하는 어떠한 항생제로도 퇴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사실 아닌 거죠. 그러면 뭐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면역력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항생제로 간단히 죽일 수 있는 전 세균을 항생제가 듣지 않으니,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가리워져서 잘 나타나지 않고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문제를 야기할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무엇을 또 이 플라즈미드, 이건 뭐 굳이 뭐 필요 없고, 플라즈미드 DNA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균의 염색체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부 세균의 염색체에 있는 DNA 유전자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서 갖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인한 세균의 유전자 재조합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범주 내에서 그들 간의 어떤 그들 나름의 유전자 재조합을,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해서 세균이 무조건 무성생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클론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틀린 것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최대한 가능한 한 유전자의 재조합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소한 일부 세균이
계속 생존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된 하나의 기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유성생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런 식으로 아무리 유전자 재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존의 세포들 간의 이제 유전자 재조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유성생식으로 간주는 할 수 없다. 근데 뭐 간주를 하건 안 하건 그것이 큰 무슨 상관입니까? 마치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들리는가 하면은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것으로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엄청난 바이러스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인류의 생활에 얻게 받고 있어 왔던 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를 굳이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지와 같은 맥락으로서 이것이 그냥 세균도 그렇게 한다라는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꼭 굳이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쓸데없이 하지 맙시다. 자, 집신벌레는 무엇이냐? 이 원생 생물 중에 뭐 아메바, 집신벌레, 뭐 별의별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진핵 생물이긴 하나 거의 대부분이 단핵세포이면서 단세포이면서 이제 모든 동식물 균류의 어쩌면 조상격 역할을 하게 됐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제 원생생물인데 그 중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이 집신벌레는 일반적으로 이제 디폴트라고 할까 표준적으로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다가도 세균의 접합과 흡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여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너한테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전자 재조합을 이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생식이라는 것이 유성생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에서 추적을 해 나가다 보면 점점 고등 동식물로 올라갈수록 이것이 처음에 초기 단계에 이런 식의 시도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광범위하게 진화가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집신벌레 나중에 또 소환이 되겠지만 집신벌레 이 몸 안의 구조는 매우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긴 하나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징적인 기관은 여기에 있는 이 수축포라는 보통 한 쌍의 이 contractile vacuole라고 하는 수축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수축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 여기 또 한 쌍의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축포를 보통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축포가 그러니까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특히 이것이 이제 민물에서 생활하는 집신벌레는 삼투압 측면에서 이 안에 민물이라는 얘기는 소금기가 없는 물이잖아요. 연못이나 강물 같은데. 그러면 그 세포 안에 집신벌레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미네랄의 농도가 외부 물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항상 세포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개구리처럼 팡 터져서 세포가 죽어버리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축포가 계속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들어온 물을 밖으로 펌프질해서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축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집신벌레는 핵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매크로뉴클리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대핵이라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뉴클리우스라고 하는 작은 크기의 핵이 소핵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소핵에서 이제 요 그림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그냥 자세한 내용은 특히 뭐 시험 같은 데서 이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낼 일은 없으나 한번 그림상으로 이렇게 잘 추적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다가 내가 한국말로 이것을 딱 번역을 해놓은 버전이 있는데 이걸 어디서 찾지를 못해서 그냥 귀찮아서 영어를 원래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근데 자, 이 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있다가 어떤 경우에 마치 두 개의 집신벌레가 마치 효모가 두 개의 메이팅 타입이 있는 것처럼 알파와 A 같은 두 개의 메이팅 타입이 있는 것처럼 두 개 서로 다른 메이팅 타입을 가지고 있는 집신벌레가 이렇게 약간 접합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연결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여기서 그쪽에 그들의 핵이 교환이 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원래 자 색깔이 그래서 두 개의 소핵이 마이크로 뉴클리우스가 있는데 한쪽 집신벌레와 또 다른 집신벌레에서 색깔을 일부러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각각의 소핵이 지금 하나의 소핵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거 4개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마이오시스, 감수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4개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 놓고선 각각의 하나씩이 전부 이거는 지워버려요. 이렇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지워버리고 딱 하나만 남겨놓고서는 딱 하나 남겨진 각각의 소핵이 이제는 요번에는 함수 분열이 아닌 유사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2개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참 희한한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2개씩으로 만들어 놓고서 각자가 서로 쌍방 교환을 여기서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교환을 이루면 각각의 이 두 집신벌레에서 둘 다 서로 하나는 파란과 하나는 빨간색의 서로 다른 근원의 소핵이 이렇게 서로 건너뛰기를 해서 교환이 되어버린 거죠. 일단 이 순간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마치 유성생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유성생식을 하는 것처럼인데 이게 가장 무엇과 흡사하면은 마치 이 쭉 공간이 세균에 있어서의 성선모에 의한 어떤 다리가 놓아진 것처럼 공간이 생겼고 그것이 흡사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이 유전 물질인 핵에 있는 유전 물질이 건너가게 되는, 하나 세균과 다른 점은 세균에서는 항상 공여자와 수여자가 서로 확실하게 갑을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서로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서로 간에 이것을 영어로 reciprocal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히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건너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 둘 다 처음에 만들어진 이 작은 소핵은 마이오시스, 감수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한번 유사분열을 겪었다 한들 이들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들은 해플로이드란 말입니다. 반수체예요. 근데 이 반수체 핵이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각각의 반수체 핵이 있다가 2개가 서로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배체로 복원을 하겠죠. 이게 바로 생식과 매우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배체 핵이 이제는 유사분열을 3번을 거치는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개의 소핵이 생겨버리겠죠. 그렇죠? 뭐 여기부터는 이미 이 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생식은 이루어진 거죠.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8개의 이제 핵이 서로 그 중에서 4개만이 8개가 지금 있어요.
그 중에서 4개가 자기들끼리 이제 융합을 해가지고서 이 4개가 새롭게 거핵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 나머지 4개는 소핵으로 남아있고, 원래 기존에 이 세포가 가지고 있던 매크로 뉴클리우스는 이제는 분해하게 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뭐 그런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 놓고, 자, 이제 이 세포는 이 임시적으로 4개의 거핵과 4개의 소핵이 있는 것이죠.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를 일단 4개의 세포로 딱 그냥 분리를 해버리면 딱 좋겠네. 예. 그래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2번 분열하면 4개의 세포가 되잖아요. 그럼 원상태로 딱 복귀돼요.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유성생식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생 생물 중에서도 이제 클라마이도모나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진화가 약간 더 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 클라마이도모나스, 한국말로 클라미도모나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원래 이 용어로는 클라마이도모나스라고 부르게 되는 이들이 바로 녹조 라떼를 만들어내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게 되는 조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원생 생물로서. 근데 이 역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들은 이제 뭔가 조금 더 약간 진화적으로 약간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이 뭐냐 하면은, 집신벌레의 경우는 그냥 있다가 마치 세균과 비슷하게 잠시 임시 서로 소통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통해서 자기의 유전 물질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식의 방식이었다면, 여기서는 마치 훨씬 더 고등화된 진핵 생물에서 이 생식 주기가 반수체와 이배체 사이를 서로 순환을 한 것과 비슷하게 이제 주기가 순환을 하는 거예요. 무성생식 주기와 유성생식 주기가 번갈아 가면서 일생 동안에서 순환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현미경에서 보게 된 클라마이도모나스, 광합성을 하게 되니까 이들이 전체적으로 녹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엽록소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유성생식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시기와 그러고 있다가 이들이 이제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 그럼 반수체인 이런 세포들을 만들어내면, 그 후로부터는 이들이 각각이 체세포 분열인 반수체들이 계속 체세포 분열로 분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계속 이렇게 늘려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려놓는 과정에서도 여기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각각의 소위 말하는 마치 효모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 메이팅 타입이라는 것이 다른 종류의 메이팅 타입끼리만 서로 그래서 일종의 근친상과는 절대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 둘이 어느 순간에 각각의 서로 다른 메이팅 타입 둘의 반수체가 둘 다 반수체인 것이죠. 융합을 해서 그럼 이제 2배체인 접합자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다시 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각각의 독립적인 단세포 생물로서 독립적인 생활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인 그런 동식물 균류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생식 주기의 순환과 약간 다른 차이점이 바로 그 점 때문에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놓고 본다면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다세포 생물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생식 주기의 전환을 통한 유성생식 기간을 통한 배우체의 형성, 그 다음에 그 배우체들이 서로 다시 수정을 통해 가고서 융합을 해서 이배치 접합자를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무성생식기의
반수체 세포들이 사실은 거의 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러다가 이들이 유사 분열에 의해서 번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접합에 의해서 이배체인 접합자를 형성을 하게 됐다가 그것이 또 다시 나중에 감수 분열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겨우 3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시간을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유성생식을 하는 것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조금 완전히 분위기를 전환을 해서 고전적인 멘델이 성립을 해놓은 고전 유전학 또는 이 전달 유전학 트랜스미션 제네틱스에 관해서 살펴보아야만 되는데 이것을 이 시간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은 다음에 연이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첫 세션을 조금 좀 시간을 오래 할애해서 했다는 점도 감안을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서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